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3페이지 제3절 간명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취할 때는 일단 강황하고 청순한 것을 주신으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왕하고 강한지를 판별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보를 선정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지는 인명의 마지막 맺는 장소죠. 월령채강, 그 다음에 시지는 귀숙지라고 했습니다. 즉 전국의 오행이 최후로 멈추는 곳이죠. 따라서 시지의 해압을 보는데 더욱 월지합을 즉 국을 이룬 경우죠. 왕왕 격신의 소재지가 된다. 시지 오, 월지가 술, 오술 화국이죠. 오술 화국. 그 다음에 사화까지 있습니다. 이 팔자에서 당연히 화가 제일 왕하죠. 화가 격신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화 외에 다른 것을 격신으로 취하면 잘못된 주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화가 격신이고 병화가 가신인데 그걸 청하게 하는 무토를 청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중 간목이 무토를 극해하니까 경금을 같이 쓰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월령의 신이 방국을 만나고 천간의 진신 가신이 같이 투관하여 음양이 같이 왕하고 혼잡하며 진걸 판별하기 어렵죠. 이때는 시지에서 12장생으로 소양을 구별합니다. 임자, 경신, 경진. 이것은 지금 구양계 선생과 다른 어떤 학자분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구양계 선생은 임수를 쓴다고 격신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명성 씨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고, 우선 시지하고 월지가 그리고 일지까지 완전한 삼합 수국이죠. 일단 임계수가 제일 강왕합니다. 얼핏 보기에 임수는 경금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격신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보는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왕 플러스 반드시 청해야 됩니다. 어떤 글자가 혼잡하는데 청하면 왕한 것이죠. 청하지 못하면 아무리 월령안이나 사막국고 다 해도 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수국을 이루어서 임계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것을 제거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개수를 격으로 취할 경우에 임수가 가신이기 때문에 임수는 무토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신자진 수국으로 가버릴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무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와 같은 경우는 본연의 어떤 특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격신이 개수가 되고요, 가신이 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청신이 무토가 되는 겁니다. 용신은 신금으로 취하는데 이 중에 신이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진은 신금의 고죠. 음간이 고가 있는데 진의 신, 미의 개, 그 다음에 술의 을, 축의 정, 이렇게 있죠.
이 고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어떤 지지나 천간에 같은 오행, 그러니까 진중에 신금을 쓰려면 금오행이 금오행 있으면 신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신금을 용신으로 취할 수 있다. 암공암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명성 씨가 말씀하신 이런 내용인데요. 고시를 취할 수 있는 경우. 자, 여기에 보면 진중신금을 취할 수 있다. 고시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타지에 유금이 있거나 혹은 신금이 투관하거나 월제 진토가 있거나 경금이 일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유금이 있거나 확실하게 유금이 있으면 진의 신은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천간에 신이 있거나 일간이 아까 여기서는 제가 금오행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간이 금이거나 이외에도 다시 다른 지지에 금이 있으면 여기서는 뭐 이외에 빠진 게 뭐 신경이죠. 고신을 쓸 수 있다. 급수계산을 보면 신진간의 술무토. 그런데 지금 진술이 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을 한다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설명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보지원 갔습니다. 주보지원 갔는데 이 급수계산과 암공암유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급수계산과 암공암유에서 세밀하게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관기급수는 일단 관살이 태극점이죠. 없으면 청용신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암공한 결과가 좌우글자를 충하면 암공이 불가한 거죠. 누차 우리가 원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술토는 불가합니다. 신진간에도 인목도 암공이 불가한 거죠. 신진간에는 여기간에는 그래. 자자간의 암공, 자자간의 인목, 그 다음에 사화 이런 것들이 암공 가능한 거죠. 격신 개수이니까 연월 진토가 청용신이 자수와 진토 좌우인 일시 연시간의 암공이 가능합니다. 일시 그렇죠. 그 다음에 년과시 암공이 가능한 거죠. 자자간의 인목 사화 사중의 경금이 기신인데 병화가 재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암공이 가능하죠. 년월간의 인공이 암공 가능하죠. 그래서 C급 2분 정도가 나오는 거죠. C에서 아까 원칙에서 말씀드린 C에서 왕세를 비교해 보면 임수는 C에서 묘지, 영양이 제로, 개수는 양지, 진기입니다. 따라서 변화 후에 수국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때 보아도 개수가 왕한 거죠. 다음 마가리 대처상의 사주팔자를 보겠습니다. 사주팔자에 제가 이렇게 주보를 미리 적어놔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주보를 취하는데 학습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강의의 좀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왜 이렇게 도출이 됐는가를 써놨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수로 화곡이죠. 시에 또 사화가 있습니다. 물론 사축 근거를 이루고 있는데
또 축수를 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국을 이루는 것은 끝까지 유지가 되기 힘들겠죠. 또 우리가 사주에서 봐야 될 게 병신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에서 주의할 것은 간합 시에 합과하는지 합류하는지,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전생하는지 전생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경우 우수로 화국이 있고 사화가 있으니까 일단 병정화가 왕하는 상태죠. 병화가 또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는 합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축술형으로 병이 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병화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병화를 취한다면 신금이 합거되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살아남아서 정화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병화는 무토가 있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거류를 우선으로 보는 거죠. 거류. 왕 강한 것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거류, 이것이 청순한 글자를 찾는 것이죠. 이걸 봐서 고르는 거, 취하는 거기 때문에 격은 정화가 되고요. 용신은 목, 그 다음에 청용신이 무토가 되는 것입니다. 급수 계산을 한번 보죠. 관기급수. 병신합에 신금이 쇠에서 가버리고 병화가 합류합니다. 살과 겁이 거류가 적절히 서로 돕는 거죠. 이 경우 지금 병화가 가신인데 합류돼서 도리어 지금 투관한 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에 국을 이루는 글자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관하고 합류돼서 간목이 오는 것을 방어하는 간목, 도리어 그렇게 됩니다. 신금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주는 을목이 제거가 되고, 을목이 제거되면 정화가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지지에는 또 국을 이루고 있고요. 축기토가 나와서 정화를 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수를 하고 있고 사화가 있어서 이 병정화의 혼잡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이 사주에서는 가신으로 투관해 있지만 신금을 합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의 좋은 측면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칠사의 좋은 측면을 얻는다면 조급하고 강폭하고 구설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위험이 있고 어떤 리더십이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을 얻는다는 거죠. 정치가의 어떤 특징이겠죠. 관기는 살인, 무토, 기토가 태극점이 되는 거죠. 어떤 알고 싶은 분야, 이걸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태극점이라고 합니다.
부자인지 제기 통문회, 통문호, 이거 태극점이 뭐냐? 재성이죠. 관성유리해. 관귀의 태극점은 관살이죠. 이렇게 태극점으로 뭐 수원성의 식상이다. 수명 건강은 그 태극점의 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인을 보는 방법을 보시죠. 궁을 보면 오정화는 제 위치, 득이 성과 궁이 희신이거나 기신인데 제화가 적절하고 제자리에 있으면 득이, 혼잡인데 혼잡을 제거하는. 그래서 무토, 그 다음에 을목이 남편을 보는 기준입니다. 자녀, 식신, 상관을 보는 거죠. 이 육친 부분은 이 중국의 대만의 그 주부 명리를 하신 분들이 약간 설명이 미진하거나 약간 논점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제가 그 설명을 따로 추가하거나 사족을 다룬 것들입니다. 지금 이게 대처수상이 물러나서 있는 사이에 이 자료가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인쇄된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자녀를 볼 때는 이렇게도 저는 본다. 관계급수 마찬가지로 여기 오타가 있는데 사중병화가 기신입니다. 무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술간에 축사간에 축년과 월, 아니 년과 시. 축술간에는 암공이 불가능하죠. 두 글자가 서로 형충을 하고 있으면 암공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월령의 신이 관살국을 이루고 격신이 관살국 중에 정해지면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원용하는 거죠. 원용. 그러니까 관살을 만나면 인성을 보고 인성을 보면 관을 설하는 것이고 따라서 살이 격이 되는 것이죠. 또 편인이 살을 설하면 관이 격이 되는 것이죠. 누차 그 가신, 진신과 가신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진신이면 이게 격신이라는 거죠. 주신. 이게 관이면 살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일로 제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편일로 살을 제거하면 관이 격이다 이 말인 거죠. 이때 가신이 살인 거죠. 지부의 사주인데요. 개묘, 개, 무진, 뭐 해묘, 목국을 이루고 있네. 그 다음에 정화가 있고 무게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양계 선생은 이렇게 좀 건너뛰고 생략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급수계산하는 것을 한번
이명성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가로 아래 이렇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격신으로 잡으면 을목이 해미 목국을 하니까 을목이 같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정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을목을 격신으로 잡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을 격신, 그 다음에 개수가 격신을 생해주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럼 간목이 가신인데 간목을 뭘로 제거하죠? 제거 불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보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취하지 않는다. 주호법은 이런 식으로 항상 주보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축을 암공하느냐 못하느냐 설명해 놨죠. 투관한 글자의 좌우를 보는 거예요. 투관한 글자. 그러니까 투관한 글자가 희신이면 그 희신을 향해서 가는 그 지지간에는 암공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지지간에는 희신과 희신 간에는 암공이 가능하고 기신을 향해서 가는 암공은 기신을 제어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여기서 월간 개수가 정화를 극한 혐오가 있지만 시간 무토가 개수를 합거 무기합으로 양자는 모두 사라지는 거죠. 연간의 개수는 묘에 저한 이유로 이미 묘목을 생하느라 설을 당하고 다시 묘목은 정화를 생하니 기진맥진한 상태로서 오정을 극할 염려는 없는 것이다. 개수 기신이 도리어 시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환돼 따라서 정화의 급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명조는 정화가 3급, 무기합 합거된 개수는 4급. 합거하면 합거한 만큼 얻는 거죠. 그래서 7급. 36번 예제를 보시면 격신은 이게 자진 수국이고 좌우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유금이 있죠. 그리고 병화 무토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딱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개수가 격신, 신금이 유신금이 호유용신, 무토, 병화가 청용신이구나 이렇게. 이 주보 취용할 때 통관도 보고 다 봐서 그다음에 체의 상태도 보고요. 통관도 보고 다 봐서 종합적으로 주보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는 어떤 왕세 평형법, 흔히 말하는 억부, 그 다음에 격국, 기세죠, 기세. 이런 것을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조후는 주보에서 체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후는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남편을, 그다음에 육친, 부친, 혼인, 그다음에 아들, 딸, 제부. 제부는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사주에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재성이죠. 그런데 간목은 무토를 극하고요. 을목은 개수를 설합니다. 근데 원국에
태극점으로 쓰려면 장생, 생, 록, 고, 여기다가 제왕지, 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이나 지지에 이런 상태로, 천간에는 당연히 그냥 투간에 있는 것이 해당되고, 지지에는 생록고. 그런데 지금 갑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지금 진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생록고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이때는 제부의 태극점을 뭘로 잡아야 되는가요? 겁재를, 비겁을 보는 거죠. 비겁.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다 귀신이잖아요. 없어도 귀신. 그럼 이걸 극하는 비겁을 보는 거죠. 그러면 경금은 따로 없고 신금만 있네요. 신금이 희신이기 때문에 신금이 일단 태극점이 됩니다. 제부의 태극점. 이렇게. 운을 보는 방법은 좀 보시고요. 명주가 돈을 어떻게 볼까요? 개수가 상관이 격신. 상관이 격신이면 사업이죠. 사업. 이게 우리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고요. 타고난 어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루어야 할 그런, 이루고 가야 할 그런 어떤 일, 역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내가 이루고자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나의 그 목표, 이게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격신이라고 하는 거죠. 격신이 상관이다. 그러면 상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 사주팔자는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상관이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을 보호하는 유신금은 격신의 인성이죠. 일간의 겁재, 즉 인성용신을 바탕으로 겁재, 인기나 도력이죠. 조금 작용을 하여 상관 개수를 발휘한다. 외모는 일간이 체로서 희용을 보는 거죠. 일간이 체. 경금이 귀신이니까요. 병화를 보고, 임수가 극하니까 무토를 보고, 혼자 파는 기토를 살아는 유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겁니다. 유금, 삼급. 연호를 위주로 보는 겁니다. 무토, 삼급. 병이 무토를 생한 1급. 합계 7급이죠. 37번 예제는 격신이 을목이고요. 청용신이 병화입니다. 분수로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신 손상. 혼잡인 형신국계 당하는데 해소가 없다. 아니면 용신이 손상되는데 해소가 없다. 이런 경우에 분수로 계산하는 거죠. 육친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죠. 천은 재성을 먼저 기준으로 보고, 아들은 식신, 지장간에 있는 걸 반드시 육친에서는 봐야 됩니다. 딸, 상관. 명간 있을 때는 명간을 구할 때도, 명간이 없을 때는 암중으로 구할 때도 있어요. 명부에 드러난 것이 희용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령의 지장간에서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토가 제일 왕한 건 알겠는데,
무토 병화 이런 것들이 이 기토의 혼잡하는 가신이죠. 월령에 사중에 경금이 있네요. 그래서 청룡신은 취하는 뭐 천지 동육격, 천원일기격, 지지일기격, 뭐 양행 성상격, 부귀쌍전 뭐 이런 뭐 다양하지만 주보로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세운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운로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급수계산을 보시면 관살의 태극점이 있죠. 없으면 격신보고 결국에는 격신을 보니까 당연히 청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살이 없으면 격신을 보고 거기다 청용신을 반드시 보는 거죠. 사중 경금이 계산한 척신이죠. 척신. 양천척의 그 척자입니다. 척. 너무 진도가 늘어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론 부분은 여기까지가 아마 대략 설명을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